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도와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조금 그래요. 그렇죠? 선생님이 뭐 맛있는 빵을 애들한테 점수 나눠주는데 집이 잘 사는 사람 먹지 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나누는 거에 어려움, 안 받은 사람의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경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분노가 굉장히 심해져요. 새로운 갈등이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추경 가지고 예컨대 대표적인 예가 민생회복지원금 가지고 네. 말 바꿨다는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얘기하자면 네. 그게 이제 1인당 25만 원,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00만 원, 그다음에 전체 국민으로 치면 한 13조 네. 정도 되는 금액의 큰 금액이죠. 엄청 큰 금액이죠. 그 돈 어디서 구해? 생각하면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죠. 좀 다 빠꾸내놨는데 돈 또 구해 이러면 추경이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민생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민생회복지원금을 꽤 오래전부터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계속 말씀하셨었죠. 그죠? 노래를 부른 거에 계속 하자 했는데 어림없다 계속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네. 정부하고 여당이. 그러더니 요즘 들어서 이제 자기들 보거든요. 바닥 경기를. 네. 그러니까 이제 할까? 추경할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민생회복지원금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사실은 민생 때문에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그 경제의 제선단에 있는 게 대기업이잖아요. 네. 수출 대기업. 여기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민주원관에서 연속해서 계속 시리즈로 그 기업들의 경청 네. 행보하시잖아요. 하고 있어요. 뭐 행보는 아니고요. 시리즈로 그래도 계속 가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도 또 네, 맞아요. 네, 만나기도 하고 네, 기업 보여주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정말 황당해요 지금요. 국민들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여수 한번 가보세요. 석유화학단지 거기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포항제철 가보세요. 거기도 초토화가 됐어요 지금요. 그런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왔던 그 말하자면 첨두 부분, 네. 맨 꼭대기 부분 여기도 안 좋아요 상태가. 그러니까 여기도 투자를 해서 네. 뭔가 도와줘야 돼 지금요. 그다음에 맨 밑바닥에도 그렇고요. 생각해보세요. 맨 밑바닥도 그렇고 맨 위도 그렇다 그러면 이게 한국 경제 총체적으로 문제 생긴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말 바꿨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좀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계속 네, 그 말씀을 네, 하셨었고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추경에 이거 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말 바꾸기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공격 이제 어떤 맞아요.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요. 아니 빌미 아니에요. 빌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빌미 전혀 아니고요. 잠깐 해명할 네, 기회를 네, 네. 드리면 공격을 할 때는 네. 그 내용을 공격을 해야지 말만 따다가 이렇게 짜집기해서 공격하면 그게 정말 있을 수 없는 나쁜 신문들이나 나쁜 방송에서 하는 거잖아요. MBN은 전혀 다른 네. 데지만 꼭 그렇게 행동을 해요. 말하자면 민생회복을 작년부터 계속 노래를 불러왔어요. 네네. 게다가 하다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걸 추경에 넣자 그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에 넣자 했는데 안 넣어줬어요. 안 넣어서 이제 그 뒤는 추경 이렇게 한 거예요. 저부터 이제 30조는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제가요. 네. 그래서 약 한 0.2% 정도는 올릴 수 있겠다, 성장률을. 네. 그래서 추경 이랬던 거잖아요. 추경을 할 때 하자고 했더니 안 한다고 해요. 왜 안 하냐 그러고 얘기했더니 구실이 뭐냐? 민생회복지원금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좋다. 그러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을 짠다면 그걸 빼도 좋다. 빼도 좋다. 궁극적인 목적은 민생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 빼도 좋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예요. 예컨대 어떤 게 있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괄 하는 거 싫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특별히 어려운 가게에 대해서 뭐 한다든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거 해도 좋다. 그리고 당신들이 만들어서 당신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당신들이 공으로 가져가도 좋다. 네. 우리가 다 빼도 괜찮다. 그다음 성격 자체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이 속성을 강하게 해달라. 네. 이거였던 거잖아요. 네. 빼도 좋다. 그랬더니 안 하잖아요. 또 다시. 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을 해달라는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25만 원 지원 그 민생 회복 지원금을 넣었다. 이렇게 일하면 되나요? 그래가지고 협상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저기서 다시 또 그래 너 이거 빼. 그럼 우리는 뭐 이렇게 민생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게.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그걸 제가 말바꾸기라고 막 그래서 제가 이걸 넣었어요. 여당과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제 발언이냐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는데 그 추경에 대해서 민생 회복의 특성을 좀 추경하게 해달라 이 뜻인 거죠. 저기서 안 한다 하니까 여기서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협상하면 나올 수도 있겠나 싶은데 저 사람들 지금 추경하고 싶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보면 그것조차도.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억울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이 25만 원, 뭐 지역 화폐, 뭐 여러 이제 얘기들이 뭐 이제 용어들이 붙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이 25만 원 지원금, 지역 화폐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소득, 이 시리즈라고 해야 되는지 이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복잡해서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25만 원의 우선 역사적인 연원. 코로나 때 코로나 지원금이 전 세계에서 다 했어요.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너무 조금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기연구원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네. 그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지 한 석 달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힘든 사람들이. 그래서 100만 원 하자라고 하는 걸 나눠보니까 25만 원이잖아요. 네. 그거 진짜 목 놓아 얘기하고 다녔어요, 저요. 근데 대선 직전에 결국 안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다고. 액수가. 그랬더니 나중에 수긍을 하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안 받아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게 이제 민주당하고 청와대에 굉장히 이제 협상이라고 했다 소통을 많이 하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제가 몇 번 찾아갔어요. 청와대. 직접 청와대를 찾아가셨어요? 그러면 설명하겠다. 그래가지고 온갖 냉대를 다 받았죠. 그래요? 그분들 생각은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가까운 분들이니까. 그럼 당시 김상조 실장님 만나서 홍장표 등등 다 가까운 분들이죠.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네. 근데 이제 약간의 생각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분들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눠주는 것들이 그 전에 잘 안 했잖아요. 네.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항상 우리는 복지라고 하는 거는 복지국가의 담론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 누구나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일을 못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정부가 도와주자 이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렇죠. 보편적 복지보다는. 네. 그게 서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익숙했던 생각들이잖아요. 네. 아프고 힘든 사람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렇지만 멀쩡한 사람 지발로 걸어다니고 지발 두 손으로 일할 수 있는데 왜 도와줘 이랬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부인하지 않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비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 나와보세요. 도와드릴게요. 어렵죠. 지치고 힘든 사람 오세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선별하는 과정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선별 과정에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다. 그럼요. 네. 비용이 많이 들거나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그 기초생활 대상자 수급자 뽑을 때 부정수급자니 뭐 어쩌니 이런 것들이 네. 많잖아요. 그런 이제 경계 지점이라든가 이런 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안 해오른 사람이 누가 있었고 또 한 번 생각하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도와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조금 그래요. 그렇죠? 선생님이 뭐 맛있는 빵을 애들한테 점심 나눠주는데 집이 잘 사는 사람 먹지 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그래서 25만 원을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 인플레 때문에 더 올라야 되는데 네. 28만 원 이럴 수도 없잖아요. 네네. 30만 원 이렇게 좀 많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25만 원이 주장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5만 원 주장하는 거고 그게 이제 25만 원의 역사적 근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왜 모두냐 이 얘기잖아요. 네. 왜 모두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다 모아놓고 보니까 13조 크잖아요.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25만 원이 작은 돈인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한테는 절실한 돈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사람마다. 그죠? 그리고 좀 부자들한테는 뭐 나가서 하루 이틀 뭐 외식하면 끝나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25만 원을 주장하는 이유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나누는 거에 어려움, 안 받은 사람의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경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분노가 굉장히 심해져요. 나보다 나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흔히 벌어져요. 이게 이제 새로운 갈등이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역 화폐를 얘기하는 건 그건 제가 진짜 보장해요. 경제 계신 분들이나 최상목 그 우리 부총리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새겨 드셔야 돼요. 지역 화폐는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게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역 화폐는 지역자부터 있잖아요. 그럼 뭔 소리냐면 지역을 통제해 주는 거예요. 예컨대 뭐 서산시 뭐 이런 식으로 여수시 이런 식으로 지역을 통제해 줘요. 네. 지역 바깥에서 소비를 못하게 하고 지역 안에 소비를 해요. 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이거를 또 한편에서 시간을 제한을 둬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그 안에 소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휙 날아가요. 네. 소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집중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두 가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효과인데 거기다 하나 더 추가시킬 수 있어요. 예컨대 1년 매출액이 5억 이상인 데는 빼겠어? 사용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백화점 사용 못해? 네, 이러면 네.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더 전통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영세한 업체에 가서 쓸 골목 수 상권으로 있게. 갈 수 있죠. 그래서 경로 통제가 가능해요. 선택과 집중이 또 가능해지는 네. 거죠. 일반화시키면서도 한쪽에서는 일반화시켜놔서 비용을 줄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중하려고 하는 것을 정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진짜. 그다음에 추가적인 효과가 생기던데요. 경경으로 다 조사를 했던 거예요, 제가요. 뭐냐면 그게 이제 이렇게 종이 쿠폰을 주든가 네. 아니면 카드를 줘요. 카드로. 네. 그걸 쓰는데 25만 원인데 뭐 한 달 동안 쓰다 보니까 3만 원 남았어. 근데 신발을 사야 되는데 저 신발이 5만 원짜리야. 그럼 3만 원을 포기할까요? 2만 원을 보탤까요? 보태지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소비 효과가 조금 생겨나요. 많은 경우는 30%까지 생겨나요. 지원 금액. 또 한 가지는 경로 의존, 소비는 경로 의존적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집 전집 갔더니 맛있더라. 근데 뭐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재래시 안 갔어요. 근데 가봤더니 괜찮아. 그럼 그 다음에 또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또 가죠. 미장원, 뭐 멋있는 데서 해야지 예뻐지는 줄 알았더니 전통시장 안에서 해도 싸고 좋더라. 좋네, 여기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로 의존 소비가 좀 생겨요. 그래서 지역 화폐는 제가 진짜 보장을 합니다. 네. 이거를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전통시장 혹은 그 일반적으로 골목 상권가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불붙듯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효과가 돈이 끊어지면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여운이 쭉 남아서 가요. 우리가 화로에서 불 붙이고 나서 불이 꺼져도 그 온기가 쭉 한동안 있는 맞아요. 것처럼. 난로라도 뜨끈뜨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되니까 이거는 그냥 민주당이 하지 않은 걸로 치고 정부가 한 걸로 치고 그냥 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제가 잘해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이 25만 원 지역 화폐와 조금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그 대상이 조금 한정된 게 이제 경기도 때 청년 기본소득
인데 이게 이제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경기도에서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청년 역량 개발이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오히려 이 네. 비용이 뭐 지급액의 한 70% 정도가 식당, 편의점 뭐 이런 데서 식음료로 그냥 구매하는 데 쓰였고 조금 더 심하게는 모텔이나 안마실소 등에서 이제 사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상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는 평가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하셨잖아요. 네, 저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서운해요. 뭐가 서운하냐면 청년 기본소득을 주는 게 분기별 25만 원 주나 그럴 거예요. 네. 뭐 이번에 김동연 지사께서 더 올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청년 기본소득을 줄 때 마치 제목 자체는 모든 청년을 다 줄 것 같잖아요. 네. 모든 청년에게 다. 근데 재정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청년에게 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지만 네. 이제 처음에 줄 때는 뭐 24세로 한정한다든가 이래서 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밴드를 가지고 주기도 해요. 24세, 25세 이렇게. 네네. 그런 걸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줄 때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24, 25세 이 청년들은 다들 힘들어요. 대부분 다. 네. 성남에서 그렇게 하고 경기도에서 그 연령대를 정한 거는 인생에서 제일 힘든 기간을 정한 거예요. 집이 잘 살면 뭐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다. 근데 집 잘 사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1%가 1%가 안 되는 사람이 50% 네. 상속세를 낸다고요.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해 있고 그 속에 있는 애라고조차 하더라도 24, 25세 때는 온갖 고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직장도 그렇죠. 결혼도 내 인생도 모든 게 다 쌓여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한테 첫째로 사회에 잘 적응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달라고 하는 목표지. 그게 네 인생에서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뭘 해라 라고 하려면 그만큼 줘놓고 부모가 만약에 분기별로 25만 원씩 줘놓고 너 나한테 내 책임 다 했어. 할 수 있나요? 그거 해놓고 너 왜 삼성 못 들어갔어? 이럴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만약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게 설계된 프로그램 속에서 안 그랬다 그러면 네. 개인 잘못이죠.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네. 청년에게 희망과 용기를 그거 아니에요? 역량을 개발할 정도로 뭔가를 이렇게 자본을 많이 투입한 건 아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짜야 돼요. 그러려면요. 약간 마중물 정도 힘을 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게 이 그렇죠.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마중물 정도의 역할의 비용이었다. 그렇죠. 그렇지. 그 부모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00만 원 주고 난 너한테 할 일 다 했어. 너는 왜 수능 100점 만점 못 맞아? 이게 말이 되나요?